다음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운용하는 응급용 닥터 헬기의 환자 수송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번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격 후 응급 수송될 때의 장면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싶지만서도 자세히 보면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앞서 재생된 한국의 응급 헬기는 상단의 프로펠러, 로터 블레이드의 회전이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자를 이송하는 반면, 일전의 아베 피살 사건 때에는 아베를 헬리콥터에 태울 때에도 내릴 때에도 로터 회전이 멈춰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각종 드라마와 사건을 통해 상식으로 굳어진 단어가 있죠. 골든타임 내지는 골든아워입니다. 비록 사전적으로 정의된 단어는 아니지만 특정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건의 초기 대응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의료업계,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 쉽게 말해 환자가 중상을 입은 후 응급치료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응급용 닥터 헬기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동원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환자의 골든아워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육로로 수송하면 교통정체 등의 이유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공중이동수단, 헬기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닥터 헬기의 존재 자체가 골든아워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로터 블레이드가 돌고 있는 와중에도 응급 환자의 수송을 최우선시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로터 블레이드가 일으키는 바람이 강력해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로터 블레이드가 작동 중일 때는 승하선을 금지하는 안전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미 주변의 전문가들, 안전요원과 의료진이 질비한 상황에서는 1초라도 빨리 환자를 이송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허울뿐인 안전규정을 지키려다 수술 시간을 놓쳐 환자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매우 멍청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멍청한 일이 그것도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아베의 생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해당 영상이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을 때 네티즌들은 어차피 이미 죽었다고 판단해서 저런 게 아닐까 라고 말했지만 유튜브에 공개된 일본 응급 헬기 영상을 봤을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일본의 응급 헬기 수송 규정에 따르면 환자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엔진을 끄고 로터 회전이 멈춘 후에야 환자를 태울 수 있으며 환자를 태운 후에야 엔진 시동을 걸어야 한다. 환자를 내릴 때에도 엔진을 끄고 로터 회전이 멈춰야 한다. 라는 황당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겉으로야 헬기의 거센 바람으로 들것이 뒤집어져 환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이유였지만 결국에는 헬기 수송 중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조항이었죠. 이 매뉴얼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아무리 경각을 다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료진의 판단과 관계없이 느릿느릿 환자를 수송하며 골든아워를 무시해버리는 기괴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특성을 진작부터 알고 있던 한국인들에게도 일본의 뻘짓은 늘 새롭고 짜릿하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이번 아베 피살 사건을 통해 일본의 지독한 매뉴얼 중심주의를 처음으로 알게 된 해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아베가 범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된 것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받는 경원들에 대해서도 역시 세계 네티즌들은 이것도 매뉴얼 때문이 아니냐라며 조롱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범인이 쏜 첫 발은 빗나갔다. 아베 역시 이게 뭔가 싶어 뒤를 돌아보기만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총알이 아베에게 명중하여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에서 경호원이라 하면 첫 발의 총성이 들렸을 때부터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하여 그 총알이 명중했든 빗나갔든 VIP, 즉 아베를 넘어뜨려 몸으로 덮어 경호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호원들은 첫 발이 빗나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서는 빗나간 것이 확실한 총격에 대해서는 어떠한 매뉴얼도 없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바로 다음에도 쏘아질 총알이 남아있을지 행여나 무작정 아베를 넘어뜨려 보호했다. 아베가 다쳤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매뉴얼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뇌정지가 온 것이 분명하다. 라며 매뉴얼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본을 신랄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베의 피습 소식이 전해진 후 한 방송사에서는 굳이 현장의 상황을 예쁘게 그림으로 그려 21세기의 대책이 무슨 일인가, 사람이 죽어나가 정신없는 현장에서 저걸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 방송사에서 그래픽을 그려 송출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심지어 파워포인트로 대충 그려도 훨씬 빠르겠다. 저 그림 그리겠다고 스케치북과 마커를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지형 파악하는 모습이 코미디 그 자체이다. 라며 일본의 지독한 아날로그주의에도 학을 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베의 사망 발표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아베의 사망 선고는 훨씬 일찍 내려졌는데 일일이 팩스로 보내고 도장 찍느라 늦어지는 거다 라며 비꼬는 목소리도 있죠. 실제로 아베는 오후 5시 3분경 사망 선고가 내려졌지만 발표는 1시간이나 지난 후에서야 이루어졌기에 꽤나 신빙성이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지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시기에도 코로나 확진자 보고를 팩스로 하는 일본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보다 최악인 것이 일본의 전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발빠르게 확진자 보호용 전산 시스템인 하시스를 개발했지만 영어로 그럴싸하게 이름을 짓기만 했을 뿐 실상은 그저 직원들이 종이로 신고를 받으면 이를 하시스 시스템에 다시 입력하는 수작업을 거쳐야 하는 최악의 효율을 자랑하죠. 오사카시에서는 이 작업이 너무 오래 걸려 확진자 입력 작업을 33억을 주고 외부에 위탁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하시스 시스템에 환자 이름을 입력하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냐. 코딩 기초만 알아도 그 정도 프로그램은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긴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다면 일본 전역의 병원이 진작에 고치고도 남았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시스 시스템이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시스는 2020년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58억엔, 하나로 약 550억 원을 들여 시스템 개량을 거듭했지만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조금만 트래픽이 몰려도 서버가 마비되며 의료기관 자체 차트와 연동도 불가능하게 막아놨고 쓸데없이 보안을 강조해 2단계 인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애초부터 편리하게 계산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모든 것을 막아놨으니 병원들도 별 수 없는 거죠.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일본은 분명 작년 9월 일본의 뒤처진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한다며 디지털 청을 개설한 바가 있는데 대체 그 기관은 여태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디지털 청은 조직 운영 6개월 만에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며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같은 부서 직원들끼리도 애매한 책임 분담과 원활하지 않은 정보 공유로 인해 단 하나의 프로젝트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들을 관리하는 20-30명의 관료들이 모든 안건에 중복적으로 관여하는 극악의 효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회의가 너무 많다. 같은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만들어야 한다.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청인데 다른 정부 부처와 비교해서 훨씬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디지털 청인데 왜 모든 일을 반복된 회의와 소모적인 서류 작업 등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미래가 보이지 않은 조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며 직원들은 줄줄이 퇴직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베의 죽음으로 인해 일본의 지독한 매뉴얼 중심주의, 아날로그 사회가 바뀔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퍼블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